저희 아티피오는 미술품 수집의 대중화를 위해서 예스24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트 커뮤니티입니다. 미술품 분할 소유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술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벌써 이제 아카데미가 오늘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본 강연에 앞서가지고 이제 앞전 진행된 강연들에서는 미술품 컬렉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미술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미술계에서 아주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술 옥션사의 꽃 정태희 경매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정태희 경매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옥션에서 일하고 있는 정태희라고 하고요. 혹시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서울옥션에 오셔서 뭐 경매를 직접 참여하셨다든지 혹시 저희 프리뷰 전시를 보시러 오신 적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군요. 서울옥션 전시 한번 보러 가야겠다. 미술품 경매 시장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좀 감흥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미술품을 굉장히 원하지만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이 작품을 사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미술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쇄시키면서 미술을 좀 접근해야 되고 또 작품을 소장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옥션 회사, 미술품 경매 회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 얻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화면이 크진 않아서 저는 서울옥션에서 2014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10여년 조금 안 됐네요. 원래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미술품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미술을 그리거나 실기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학부 전공은 저는 대부분의 인문계 남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술병에 걸려서 대학원을 미술사를 전공하게 됐어요. 글쎄요, 그때는 제가 미술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했었고, 제 스스로.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학부 때.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얘기를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티스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러면 내가 배운 경제학적인 지식이랑 같이 미술이라는 걸 좀 접목해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인턴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쪽으로 한번 더 내 꿈을 펼쳐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서울옥션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 시장에 제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한 팀에서 미술품 경매팀에서 저희 오프라인 메이저 경매나 온라인 경매 등을 계속 담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운이 좋게도 또 경매사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잘 통과를 하면서 지금은 서울옥션 경매사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죠. 제 백그라운드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미술품이 단순하게 이중섭 그림 너무 스토리가 좋고 가족이가 느껴지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살만한 거야? 이런 좀 그런 접근법들을 조금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작품이지만 우리가 또 경제적인 그런 작품의 가격, 값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가지시면 좋을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사실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미술계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프리즈라는 아트 페어가 이번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오는 시점에 서울에서 열렸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뭐 뉴스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해외 유명한 미술 아트 페어가 국내에 진입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아트 페어를 보러 왔다. 그리고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뉴스나 지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이펙트, 이 영향이 한국 미술계에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이 프리즈 기간에 같이 해외 패널들하고 이렇게 모더레이팅으로 해서 포럼도 참여하고 또 다양한 해외 디렉터들, 갤러리 사람들도 만나보면 한국 미술 시장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매력적이다. 예전엔 우리가 그 미술을 접근하고 아시아권에서 좀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곳들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뭐 홍콩, 뭐 상해, 도쿄, 뭐 타이페이 이런 데들이, 싱가폴 이런 데들이 미술 시장이 꽤 큰 도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서울로 점점 넘어오면서 연착륙하는 어떤 그 결정적 계기가 이번 프리즈였습니다. 물론 동시 기간대에 그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페어라고 키아프, 한국 화랑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아트페어도 아래층에서 열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슈와 재미들은 이 영국 베이스의 아트페어인 프리즈 아트페어가 많은 어떤 얘기들이나 이슈몰이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해외의 유명 갤러리들이 엄청난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이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여하러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한국 갤러리들, 한국 옥션 회사들이 제안하는 작품들을 컬렉터 분들이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고 샀다면 이제는 좀 그런 시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다양한 해외 미술품들이 우리 한국 미술 시장에 거래가 되고 얘기거리가 나오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미술을 알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어디선가 뭔가 그림이라는 거를 사고 파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 나도 한 번쯤 경매회사에 가서 멋있게 한번 패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낙찰을 받아보고 싶긴 한데 이거 쉽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술이라는 걸 일단 생각했을 때 좀 쉽진 않으시죠. 사실 그냥 뭐 예술의 전당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전시 뭐 이런 것들은 가서 편안하게 감상하고 뭐 이런 건 재밌는데 내가 그림을 소장한다, 소유한다 이건 또 굉장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림 사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사셨어요? 뭐 갤러리 혹은 작가한테 직접 아니면 아트페어의 갤러리 부스 뭐 여러 군데에서 작품을 사셨겠죠.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좋은 갤러리에서 사는 것. 좋은 갤러리가 어딘지 일단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갤러리에서만 사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즉 나는 이거 리세일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마음에 들고 이 작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에 걸어놓으면 돼. 뭐 판매는 올라가면 땡큐고 리세일 되면 땡큐인데 뭐 안 돼도 난 그만이야. 라는 개념으로 가실 거면은 리세일 마켓, 즉 2차 시장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중고 시장이겠죠. 그런 시장이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뭐 신생 갤러리든 뭐 아니면 신진 작가든 이런 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또 이제 우리도 예적금에 들기도 하고 펀드에 들기도 하고 뭐 주식에 해서 피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갤러리에서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나중에 2차 시장, 리세일을 생각한다면
옥션이나 아니면 그런 리세일이 가능한 작가들이 누군지를 잘 체크하셔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돼요. 저는 미술 시장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좀 다각도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의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계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비영리의 미술 기관들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 기관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술관이라는 곳만 미술계에 존재하지 않고, 갤러리나 화廊만 미술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트페어도 있고, 또 작가한테 직접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아트 딜러들한테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일하는 곳처럼 서울옥션이라는 그런 큰 경매회사에서 작품을 낙찰받아서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렇게 경매회사 다시 되파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생각보다 미술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좁은 시각으로 이거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정말 다각도로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시장이 생각보다 특히 경매회사에서 판매되는 그 출품 작품들은 마치 게임과도 같아요. 저랑 학생이랑 같이 한 작품을 놓고 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둘만 있어도 이 작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은 딱 그 1,000,000원 시작가 한 번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올라가지 않죠. 즉 어떤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그 따라갈 건지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거래 게임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회사에서 작품을 사실 거라면 혹은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사실 거라면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왜 나만 좋아하나? 아니면 정말 이거 사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서 있나? 경매회사에 로그인 하시면 뭐 기만기를 치시면 시작가 대비 낙찰가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시작해서 1억 5천에 판매된 작품이 인기가 많냐? 아니면 5천만 원에 시작했는데 1억 5천에 판매된 다른 작품이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 후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정가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그런 경합도를 보시는 것도 이 작가가 지금 엄청 피 튀기게 사람들이 원하고 있구나. 아마 오늘 끝나시고 서울옥션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로그인 회원가입만 하시면 경매 결과 검색이 되는데 아마 우국원이라는 작가를 검색해 보시면 이 작가 제가 아까 정태희 씨가 오늘 왜 그 작가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시작가 대비 엄청난 경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이거 화랑에서 사야 돼? 옥션에서 사야 돼?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화랑 갔더니 옥션 다 사기꾼이에요. 거기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근데 또 옥션하우스에서는 옥션이 더 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쪽에 몸담고 있지만 양쪽의 채널들을 다 활용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게 좀 객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신 김에 미술계 생태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박사보라는 작가가 이제 살아 계시니까 박사보 선생님이 작품을 만들면 갤러리나 화廊에서 전시를 먼저 합니다. 그럼 그 전시된 작품들이 컬렉터들한테 팔려 나가겠죠. 그 팔린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옥션에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다시 리세일을 하거나 뭐 당근마켓처럼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아트 딜러나 어떤 아트 에이전시한테 맡겨서 이 작품을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매되는 게 바로 이 2차 시장 거래라는 겁니다. 올바른 미술품 컬렉팅을 하려면 여러 관점을 가지고 미술을 감상하시고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작가는 누군지 그리고 갤러리에서 사야 되는지 옥션에서 사야 되는지 아트페어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뭐 저는 옥션 회사에서 일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옥션 회사에서 그림을 사신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어떤 경매에서 어떤 작품을 사야 되나 그걸 좀 이렇게 좁혀 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예산안이 조금 넉넉하다면 오프라인 메이저 경매라고 하는 조금 더 고가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작가들 좀 고가의 작가들이 나오는 그런 쪽 경매를 보셔야 되고 내가 아직은 좀 초보 컬렉터고 조금 나는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고 싶어 한두 개만 먼저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서울옥션에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옥션 이런 데에서 응찰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가격대가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살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내가 작품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은 어떤 경매로 파는 게 좋을까? 반대로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많이 하시고 아까 제가 막 아티스트 미술관 이렇게 표 막 복잡하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가 뭐냐면 미술 시장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 작가가 그래서 어디 갤러리, 어디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지? 이 다음 전시는 어디서 하지? 저는 좋은 작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작가는 우리도 사람 뽑을 때 이력서가 중요하잖아요. 작가도 똑같아요. CV라고 하는데 어떤 작가는 드립다 졸업하고 나서부터 상업화랑에서만 계속 전시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작가는 계속 주구장창 비엔날레, 미술관, 비영리 이런 데서만 전시한 작가들이 있어요. 좋은 작가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작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전시했네? 안 팔려. 이 작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했네? 근데 솔드아웃이야. 왜 그럴까? 그 작가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카우스라는 작가 있죠. 그 카우스가 미술관 전시도 하지만 불친하게 팔리기도 하고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 엄청난 파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즐기는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작가가 누구일지를 꼽아보시는 거죠. 이력을 봤는데 얘는 주구장창 갤러리에서만 판매만 했어. 좀 아쉬운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가려면 시장의 평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 미술계의 평가, 또 전체적인 문화산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션 회사들은 그런 작품들을 소장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잘 맡아서 갖고 와서 이렇게 경매 중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동산하고도 비슷해요. 저희는 위탁자한테도 위탁 수수료를 11% 취하고요. 구매자분들한테도 19.8%를 취합니다. 많이 하나요, 너무? 그러니까 즉 500만 원의 경매에 출품했는데 1000만 원에 낙찰이 되면 저희는 위탁자 판매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1000만 원에 11%를 떼고 입금을 해드리고요. 구매자분들한테는 19.8%를 얹어서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뭐 도록을 만들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감정을 보고 뭐 운송을 하고 재반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홍보비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매사들이 국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랑 다른 K옥션이라는 회사가 시장의 한 85%에서 90%를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 옥션 하우스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눈여겨다 보시면은 좋은 작품을 또 역으로 또 싸게 구매하실 때도 있습니다. 경합 없이. 또 서울옥션이라는 좀 큰 회사는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다만 또 거기서 구매하시면 그만큼의 신뢰할 만한 작품인 것은 또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에 참여하신다면은 이 경쟁 관계에서 내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또 내 담당 보통 경매회사들에 가입을 하시면 담당 스페셜리스트들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컨디션도 물어보고 이거 얼마까지 따라갈 수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컬렉션의 방향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절대로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시장은 굉장히 피를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좋아하고 미술관 가서 그림 보시는 거랑 사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그림 봤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그냥 그림을 저스트 많이 보신 거고요. 시장을 공부하시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오늘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들으신 얘기들을 갖고 미술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이 넓어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감상하시고 또 구매도 해보시고 또 나중에 뭐 그게 분산 투자가 됐든 조각 투자가 됐든 아니면 NFT가 됐든 아니면 실물 그림을 사시든 에디션을 사시든 아트 상품을 사시든 한 번쯤 작은 시드머니 용돈을 모아서 그림을 구매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작품을 판매도 해보시는 면서 미술품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구나 한번 내 돈이 한번 나가봐야 뭔가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준비가 되신다면 또 그런 미술품을 향유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잉 하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도 듣고 혹시 메시지 올라온 게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또 좀 추려봤는데요. 미술 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월급쟁이로서 작품을 산다면 어떤 시작을 이제 좀 하면 좋을까? 온라인 경매를 하면 좋을까? 아니면 뭐 메이저나 아까 너무 좀 비싼 작품이라고 그쵸. 하셨으니까 네. 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순수해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해놓고 뭐 갑자기 순수하냐고 좀 웃기실 수 있는데요. 제가 미술을 왜 좋아하게 됐냐라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처음 살 때가 돼 보니까 물론 리세일도 중요하고 이 작가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한 번쯤은 처음 컬렉션을 하실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반대로 난 무조건 미술은 투자야, 난 무조건 셀링을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유명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해보시는 게 리세일 관점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사신 금액에 어느 정도 회수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작가마다 다릅니다. 근데 가능하면 전 세계적인 미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그러니까 뭐 파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작품을 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집에 가시면은 또 곰곰이 생각하시다 보면은 많은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태희 경매사님의 인스타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연으로 미술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정태희 경매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